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한미 해군이 4년 7개월 만에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해서 연합훈련을 벌인 직후에 이루어져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전문가와 전화로 자세한 내용 살펴볼 텐데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8발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는데 지금까지 나온 규모, 재원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아직까지 지금 정확한 재원 같은 것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다만 우리 합참이 단거리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예. 아마도 이제 이게 그 일본 쪽과 관측과도 동일한데 일본의 EEZ까지는 닿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통상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로는 KN-23, KN-24, 그다음에 대구경 방사포라고도 불리는 KN-25 이렇게 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 중에 어떤 것을 쏘았거나 혹은 섞어서 쏘았을 가능성이 보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8발 정도나 발사했을 때는 이것은 단순한 시험 발사라기보다는 아마도 훈련에 가깝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번째 도발이고 또 올해 들어서만 벌써 18번째 무력 시위거든요. 어떤 의도로 보이는지요? 예, 일단 이 발사 자체가 지금 만약에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한다면요. 네. 북한이 지금 단거리 미사일 중에서 이 성능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험 발사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예. 이미 지난 1월부터 발사를 통해서 북한이 검수 사격, 검열 사격까지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 발사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결국은 실전 훈련 쪽에 가깝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이 시기 자체가 한미의 그 해상 연합 훈련에 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 발사했다라는 걸로 보아서는 결국은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반발을 담은 정치적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합참은 8발을 발사했다고 포착을 했는데 8발은 그럼 다양한 그 미사일 만들어 놓은 거를 8발까지 쐈다는 건 어떻게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거나 할 때 이렇게 8발을 동시에 쏘는 일은 거의 없고요. 결국은 이 발사 자체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것보다는 결국은 어떠한 목표를 상정하고 그거를 타격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바로 그 앞전에 있었던 한미 연합 훈련의 그 발표, 요 내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벌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응 차원으로 이번에 또 발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북한의 동향을 보면은 이 시점에 조금 유의미한 부분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 발사를 했었고 이번에도 연합훈련 이후에 발사된 걸 보면 시점이 가진 의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북한은 시점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추정하고 있는 7차 핵실험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일단 그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점에 이 방한하고 있는 당시에 어떤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동안에 발사는 없었고요. 되려 이 발사 시점이 뭐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바로 도착해서 그 착륙하기 바로 거의 직전 정도에 발사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이 동북아 지역에 있을 때 곧바로 이제 그 어떤 시험 발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자극이 되지만은 이미 미국 대통령이 미국 본토에 거의 돌아가 있는 시점이고 실질적으로 위협을 미치지 않지만 하지만 아직 이 소위 말해서 아시아 방문 일정이 끝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착륙 직전이니까. 바로 그래서 그러한 시점을 나름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실제 위협의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점은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북한 핵실험 말씀하신 것처럼 7차 핵실험
우리 정부 당국은 핵실험 준비까지는 다 마무리가 된 것 같다라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핵실험은 감행을 할 가능성 그리고 그 시기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감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사실은 한 어제 정도 북한이 감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지금 미국이 항모 전단을 전진 배치시켜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 군이 지금 이제 한 3일간 같이 연합훈련도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항모 전단 2개와 상륙 전단 2개가 동북아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이 상륙 전단은요, F-35B와 같은 수직이 착륙기로 바꾸면은 경항모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실제 이 항모 전단 4개가 이쪽 지역에 배치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지금 손쉽게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노력을 하고 있고 예. 한미 양국이 같이 공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있지만 쉽게 또 그 절차를 밟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당장 8일에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자, 기본적으로 미국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에게 요구를 했던 것은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해서 어떤 북한의 움직임을 조금 더 제대로 봉쇄를 하자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예. 결국 북한이 올해 초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도발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어떤 기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예. 즉 북한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것은 당연히 어떤 강한 그 무력을 한미 양국의 어떤 위력을 보여주면서 억제를 하는 것이지만 예. 대화를 위해서 나온다면 또 당연히 대화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당히 그 유연하고도 원칙적이지만 나름 어떤 또 그런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한미일 외교 차관에서도 이 어떤 대화에서도 어떤 무조건 강경한 대책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들을 잘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러한 어떤 대화를 통한 어떤 접근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이 여러 발을 써서 어떤 의도인지 궁금했는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